안녕하십니까. 먹거리 엑스파일의 김진 기자입니다. 꽃이 만개했던 봄날도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5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입하가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가오는 여름을 준비할 대표 보양식들을 한상 가득 차려놨습니다. 먼저 가장 대중적인 보양식이죠. 인삼과 대추를 넣고 푹 고아낸 삼계탕입니다. 그리고 쓰러진 소도 일으킨다는 낙지를 이렇게 통째로 넣은 연포탕도 있습니다. 또 남성분들에게 유독 사랑받는 보양 음식이죠. 이 장어구이까지. 이야, 정말이지 먹음직스럽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단백질과 칼슘, 철분이 풍부해서 특히 산후조리나 보양의 으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것. 이것은 과연 어떤 요리일까요? 바로 짠! 흑염소 전골입니다. 흑염소는 필수 영양소인 아라키돈산이 풍부해 성장과 뇌 발달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년 전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에서도 그 효능에 대해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염소 전문 식당들과 관련 업계에는 소비자들이 알지 못했던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육류와 달리 약용이나 보양식의 용도로 특별하게 쓰이는 흑염소. 이 흑염소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3년 만에 반가운 얼굴을 다시 찾았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다양한 염소 요리를 보여주었던 박문수 사장입니다. 가게는 3년 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합니다. 먹거리 엑스파일 촬영 후에 손님이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주변에서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을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제 속은 다 썩어가고 있는데. 왜요? 장사 잘 되면 좋잖아요. 장사가 잘 되면 좋죠. 그렇지만 장사를 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의 노력한 대가와 이윤이 보장이 돼야 되는데 매출이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를 정산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적자를 봤습니다. 적자요? 네. 무슨 이유 때문에 적자를? 이제 국내에 사육두스는 제한적이었는데 그 사육두스 대비해서 아마도 수요가 10배 정도로 폭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짧은 기간에 그것도 한두 달 사이에 염소 가격이 거의 한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18,000원, 16,000원 이 정도 사이였던 것이 35,000원대까지 갔습니다. 투플러스 한우보다 아마 한 2배 정도 비싼 가격일 겁니다. 염소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자 염소 가격도 같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됐다는데요. 이 고기는 어떤? 네, 요거는 이제 호주산입니다. 호주산? 네네. 지금은 비교적 저렴한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과 함께 사용한다고 합니다. 요리에 따라 원산지가 다른 두 고기의 쓰임도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데요. 예전처럼 국내산만을 원하는 손님을 위해 따로 예약도 받고 있습니다. 쓰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2014년 후반, 거의 끝 무렵에서부터 혼용을 조금씩 시작하면서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염소 가격은 올랐지만 메뉴 가격은 올리고 싶지 않았다는 박문수 사장. 국내산과 호주산 염소를 함께 쓰게 된 이유라고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웁니다. 예전에는 염소 요리라고 하면 탕 정도로만 즐기던 손님들도 최근에는 다양한 요리를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염소고기의 신선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염소 육회와 잘 삶아져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인 염소 수육.
살코기를 찢어 새콤달콤하게 무쳐도 먹고 부드러운 식감의 등심이나 안심 부위는 구이로 먹기에 제격입니다. 한상 가득 차려진 염소 요리가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이렇게 맛도 맛이지만 손님들에게 사랑받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예로부터 남성들에겐 자양강장, 여성들에겐 산후회복, 또 환자들에겐 기력 회복에 좋다 해서 사람들은 염소를 보양식으로 먹습니다. 기억력 감퇴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고 원기 회복에도 좋다 그러고 기력이 좀 화하다 싶을 때 이 염소고기를 먹고 나면은 원기가 회복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염소고기는 좀 피로하고 몸보심으로 해서 얼큰한 국물에 염소 전골 한 그릇이면 피로도 싹 가신다고 합니다. 점심 손님이 한바탕 지나간 후 주방에선 손질을 하기 위해 삶아뒀던 고기를 꺼내는데요. 국내산 염소와 호주산 염소 두 가지입니다. 두 고기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맛의 차이는 뭐 직접 드셔보시면 더 잘 아시겠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국산 고기. 염소고기라고 말 안 하면 모르겠는데요. 그냥 뭐 소고기나 뭐 장조림 고기 같이 되게 부드럽고 쫄깃하네요. 네, 염소의 그 특이한 냄새가 생각보다는 잘 못 느껴지시죠? 네. 국산이라는 거, 수입산하고 그러니까. 아, 이게 수입산인데. 근데 지금 뭐 향이나 이런 뭐 이 식감이나 진짜 차이가 없는데요. 네. 먹어만 봐서는 큰 차이를 느끼기는 힘들었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도 비슷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짐작하건대는 한 90% 이상은 아마도 호주산 염소를 취급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식당들도. 네. 다른 염소 전문 식당에서도 호주산을 사용하는 곳이 많을 거라는 얘기. 우리는 직접 여러 곳의 염소 전문 식당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염소의 원산지를 확인해 본 결과 16곳 중 14곳이 호주산 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7년 사이 염소 고기의 수입량도 2014년을 기점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는데요. 수도권의 한 염소 요리 전문점. 취재 중 우리는 이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 메뉴인 염소 갈비 전골과 수육의 사진이 크게 붙어 있는데요. 사용하는 염소의 원산지는 국내산과 호주산을 함께 사용한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갈비 엄청 크네. 갈비 원래 이렇게 커요? 국산이라 큰가? 갈비 전골에 쓰이는 염소는 호주산만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껍질채로 두툼하게 붙어있는 갈비살들이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등급이 있어요, 염소가. 이 껍질이 없는 부분은 좀 하고, 껍질이 없는 거. 껍질이 없는 부분은 하고, 껍질이 있고, 살살이 있는 거는 국내에 껍질 없는 거는 양을 많이 써있어요. 양? 양. 염소에서 양. 양이 따로 없어요. 맛이 비슷해? 몰라요? 염소 대신 양고기를 사용하는 곳이 있다는 다소 황당한 이야기. 양고기랑? 그럼 다른데 괜찮아요? 그렇죠? 네. 여기는 고기 육즙이 틀려요. 또 다른 가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국내산 염소는 대부분 이렇게 검은색 흑염소인데요. 수입되고 있는 호주산 염소의 경우 털 색과 그 종류들도 다양한 편입니다. 양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모습인데요. 염소와는 생김새도 많이 다릅니다.
원산지만 다른 두 염소와 달리 호주산 양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가축인데요. 염소 메뉴에 양을 사용하는 식당이 있다는 게 과연 사실일까요? 원산지만 다른 두 염소와 달리 호주산 양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가축인데요. 염소 메뉴에 양을 사용하는 식당이 있다는 게 과연 사실일까요? 우리는 관련 업계 종사자로부터 유통되고 있는 염소와 양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국내산 흑염소입니다. 흑염소, 암컷. 제품명 흑염소, 암컷, 원산지 국내산. 고기 용도의 국내산 흑염소는 주로 암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붙여서 자른 거죠. 흑염소는 대부분 한 마리가 통째로 유통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산 우리나라 유통된 거는 껍질 벗긴 것이 없어요. 다르게 국내산은 어쩌면 껍질 다 있어요. 현재로 봐서는. 껍질이 붙어있는 상태로 유통되는 것이 국내산 흑염소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이거는 호주산 염소인데 호주산 껍질 없는 거라고 있는 거라고 시중에 반맛씩 돌아다니고 알고 있어요. 모양 생김새는 다 비슷비슷해요. 똑같아요. 호주산 염소의 경우 껍질이 있는 형태와 없는 형태로 구분이 되는데요. 국내산과 모습 자체는 유사합니다.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데? 예, 이게 지금 8,500원 하다가 지금 12,000원에 들어온 거고요. 예, 국내산 흑염소는 한 2년 전에 3만 원 가다 좀 내려가지고 시중에서 2만 2, 3천 원 가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열 식당이면은 한두 군데나 흑염소 하지 거의 호주산을 많이 사용을 하죠. 싸니까. 이거는 면양 고기예요. 호주산 면양, 염소가 아닌 면양. 염소로 둔갑되어 팔린다는 호주산 양고기도 보여줬습니다. 염소구이집에서 이거 면양을 그래가지고 염소구이를 통해서 팔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 설명해주려고 가져왔어요. 이것이 지금 호주산 염소거든요. 염소인데 이것이 호주산 면양이에요. 이거 면양. 근데 생김새는 이렇게 비슷해요. 잘라먹으면. 저희 전문가들도 잘 몰라요. 그걸 봐서는. 호주산 염소와 양의 같은 부위를 비교해봐도 겉보기에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자, 이거는 또 면양 플랩이에요. 네, 양고기 플랩. 양 플랩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된다는 상자를 보여주는 제보자. 양고기의 배갈비 부위만 절단해서 따로 유통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모양은 어떨까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만 이 부위만 들어옵니다. 전부 다. 이게 지금 어느 부위예요? 배 쪽이죠. 배 쪽. 배부터? 네, 배갈비. 이쪽하고 이거 똑같은 거죠. 쉽게 말해서. 아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요만큼 자른 거네요? 네. 그러면 이게 나온 거죠. 면양이라도 이거는 통째로 몸통에 들어와서 면양 8,000원 받고 키로에 이거는 배발 쪽 부분만 들어와가지고 둘 다 똑같은 건데 7,500원 더 싸요. 왜 더 싼 거예요? 이거는 좀 더 싸요. 저든 가면. 그럼 얘도 껍질 없어요? 이거는 껍질 없으니까. 면양은 어떤 껍질이 없어요. 호주산 양고기는 모두 껍질이 벗겨진 상태로 유통이 된다고 하는데요. 시중에 지금 알기로는 이 면양보다는 이 양플랩이라는 이 부위만 가지고 지금 염소로 속에서 판 데가 많이 있다고 해서 제가 가져왔어요. 보여주려고. 이거보다 이게 더 많다는 거? 이게 염소구이집에 다 들어가서 이걸 염소구이집에 판 데가 많아요. 호주산 염소보다 더 저렴한 이 양의 부위가 염소고기로 둔갑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염소고기랑 양고기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뼈 두께가 삶아보고 뼈를 가릴 때 빼보면은 양고기가 뼈가 약간 넓더라고요. 커. 이 넓이가요. 어디 부위가요? 이 갈비뼈 있지 않습니까? 좀 그 갈비뼈가 염소보다는 양고기가 더 크더라고 뼈가. 양고기는 최근 몇 년 사이 많은 전문 식당들이 생길 만큼 인기가 많은 식재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8,000원대이던 호주산 염소 가격이 2배 가까이 오르자 비교적 저렴한 호주산 양고기를 염소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것인데요. 호주산 염소고기와 양고기를 좀 더 자세히 비교해봤습니다. 주로 전골 요리의 재료로 쓰인다는 갈비 부위에서 같은 위치의 뼈를 해체해 살펴봤는데요.
세 개를 같이 봤을 때는 크기 비교를 해보면은 염소가 조금 더 크기가 작고요. 양 같은 경우에 염소보다 크기가 좀 더 크게 나와 있습니다. 양의 갈비뼈는 염소보다 좀 더 넓고 커 보입니다. 보면은 한 마리로 들어온다는 염소랑 양 같은 경우에는 뼈 부위가 다른 게 있는데 지금 갈비 부위만 들어온다는 양 같은 경우에는 형태가 다른 뼈가 없습니다. 한 마리 단위로 유통되는 염소와 양은 휘어있는 형태의 뼈도 있는 반면 양의 배갈비 부위만 유통되는 경우엔 모두 일직선 형태의 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뼈의 모양만으로 둔감 여부를 알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번엔 한 유통업체를 찾아가 봤는데요. 어우, 크네. 이게 엄청 큰 거예요. 큰 게 고기도 많이 나오니까 더 나아요. 다른 거보다. 이게 지금 키로에 12,000원. 호주산 염소고기는 이 상태에서 절단만 하여 그대로 한 마리 단위씩 유통된다고 합니다. 또 다른 상자를 꺼내 보여주는 직원. 이건 뭐예요? 그 양, 숫자가. 제보자가 보여줬던 것과 같은 형태의 양갈비. 양 플랩이라고 불리며 유통되는 양의 배갈비 부위입니다. 얘는 껍질이 있는 건가? 이게 그러면 염소랑 차이가 많이 나요? 뼈가 많잖아. 이 배갈비 부위를 염소로 속여 파는 식당들이 정말 있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속에서는 안 팔아요. 여기서는 절대 속에서는 안 판다고. 그러니까 강원 메뉴판에 양, 염소 있는 집들은 양은 양대로 팔고 염소도 파는 집이 몇 집이네. 염소 메뉴와 양 메뉴를 함께 파는 일부 식당에서 어떻게 판매가 되는지까지는 모르겠다는 유통업체 관계자. 우리는 염소 전문 식당 중 양고기 메뉴도 함께 팔고 있는 식당들을 취재해봤습니다. 점심 식사 손님들로 한창 붐비는 시간. 염소 전골들의 가격은 2만 원 초반대. 원산지는 호주산입니다. 양갈비 찜 메뉴도 적혀 있는데요. 호주산 양고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갈비전골 3개 주시고요. 우리는 염소 갈비 전골을 주문했습니다. 커다란 갈비들이 한가득 들어있어 보기에는 무척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껍질은 살도 껍질이 없고 갈비에도 껍질이 없어요. 껍질이 없는 건 호주산 양고기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전골 안의 내용물을 덜어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껍질이 한 번도 없네. 덜어낸 고기 중 껍질이 붙어있는 것은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호주산 염소를 취급하던 이전의 식당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껍질이 없다고 해서 양이라고 의심할 수는 없습니다. 껍질 없이 유통되는 염소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뼈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을 발라내고 보니 모두 똑같은 일자 형태의 갈비뼈뿐 휘어진 형태의 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 부위의 뼈처럼 하나같이 똑같은 모습. 같은 부위의 뼈들인데 염소뼈인지 약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역시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골에 들어있는 고기의 맛은 어떨까? 밀려는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원래 염소가 이렇게
맛까지 봤지만 여전히 구분이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염소와 양 메뉴를 같이 한다는 또 다른 식당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염소 요리는 수육부터 전골까지 다양한 메뉴가 있고 양고기는 구이만 판매합니다. 이거는 갈비. 우리는 염소 요리인 전골을 주문했습니다. 현대산이에요? 아니 호주산입니다. 근데 염소집에서 양고기도 파세요? 이 동네가 염소만 하면 네. 이동이가 없어갖고 손님이 많지 않아요. 이것저것 해야 돼요. 그래서 손님들의 다양한 기호를 감안해서 양고기도 함께 취급한다고 합니다. 먼저 전골에 들어있는 갈비 부위를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이곳의 갈비에도 껍질은 붙어있지 않은 상태. 다른 부위의 갈비에도 껍질이 없습니다. 전골을 모두 뒤져봤지만 껍질이 붙은 부위는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뼈 모양은 어떨까요? 갈비뼈의 형태가 곱게 뻗은 일자 모양부터 휘어진 모양의 뼈까지 모두 들어있습니다. 껍질은 없지만 다양한 갈비 부위가 사용된 염소 전골. 더욱 알쏭달쏭해지는데요. 맛이 어떠세요? 특유의 너무 노린내가 강해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됩니다.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양 갈비인 건지 염소의 갈비인 건지는 구분하는 게 어렵고. 역시나 맛으로 염소와 양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연 이 전골에 들어있는 갈비는 모두 염소고기가 맞는 걸까요? 우리는 주방에서 사용되는 재료들을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주방 한쪽에는 염소 전골의 요리법이 붙어 있었는데요. 전골의 재료는 갈비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이때 냉장고에서 뭔가를 꺼내는 사장. 갈비예요? 이것이 바로 염소 전골에 들어간다는 갈비 부위였는데요. 전골의 재료를 더 꺼냅니다. 그건 뭐예요? 갈비인데 고기를 이거 양갈비예요? 염소갈비. 염소갈비? 부위밖에 없어. 양갈비는 부위밖에 없어. 부위밖에 없다고요? 아. 전골에는 그러면 양갈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 없어. 부위만 있어. 아, 부위만 있어. 양고기는 구이로만 판매되고 염소 전골에는 양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골에는 염소만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인삼과 대추를 넣고 끓여내면 이 식당의 대표 메뉴 중 하나인 인삼 갈비 전골이 완성됩니다. 주인의 말대로라면 손님상에 나가는 이 갈비 전골은 정말 염소로만 만들어진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주방 한쪽에 물에 담겨 있는 고기가 눈에 띕니다. 직사각형 형태로 일정하게 절단되어 있는 고기들. 어떤 고기일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인데요. 바로 제보자가 염소고기로 주로 둔갑된다며 보여주었던 일명 양 플랩. 사장님 이건 뭐예요? 염소갈비요? 오늘 들어온 거예요? 사장에게 묻자 이것이 염소갈비라는데요. 단순히 양고기와 모양만 비슷한 걸까요? 유통업체로부터 재료를 구매한 거래 명세표입니다. 구입한 항목들을 보니 먼저 마리 단위로 거래되는 염소고기가 적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밑에 양 플랩이라는 항목이 눈에 띕니다. 같은 날 받았던 염소고기보다도 많은 수량이었는데요. 다른 일자의 명세서도 살펴봤습니다.
먼저 양 숄더렉을 구입한 기록이 있습니다. 같은 날 구입한 염소도 보입니다. 그런데 양 플랩도 함께 구입했는데요. 거래 항목 중 양 플랩의 양이 가장 많습니다. 혹시 양 플랩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아닐까?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한 마리 부분이야. 한 마리 부분이에요? 한 마리가 이거밖에 안 나와요? 양 갈비가 먹을 수 있는 거. 아, 그래서 비싼 거. 그렇구나. 이거 한 마리 먹으면 숄더렉. 먹기도 있죠. 양 플랩은 뭐예요? 양 플랩은 배죠. 배요? 아, 그럼 배는 따로 여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배는 그렇대요. 양 플랩, 양의 배갈비 부위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장의 말. 우리가 명세서에서 봤던 양 플랩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여러 염소 전문 식당들의 전골 요리를 구매해 DNA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실험 결과 13곳의 식당 중 총 4곳의 식당에서 양고기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염소를 주문했는데 양고기를 준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것 같은데? 거래 명세서엔 양 플랩이 있는데 절대 양 플랩을 쓰지 않는다던 전문점. 하지만 문은 잠겨 있고 인기척도 없는데요. 대신 임대문이란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수사관이 직접 업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국 추후에 다시 연락을 취해 사용하는 고기에 대해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양고기의 DNA가 나온 또 다른 식당. 취재 당시 뼈의 형태가 모두 동일했던 곳입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왔거든요. 경찰서가 이거 사장님인데 잠깐 좀 얘기 좀. 영업에 지장이 가지 않도록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 파시는 게 염소잖아요, 그죠? 염소야. 양도 파세요? 근데 우리가 검사했더니 양으로 나왔어요. 실제로 전골에 어떤 고기가 쓰이는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하셔서 이제 파시는 건 흑염소로 파시는 거 아니에요, 염소도? 그쵸, 염소죠. 근데 실제로 고기는 양이라는 얘기죠. 아니, 염소도 100%는 아닌데, 100%는 아닙니다. 염소, 아니, 냉장 없이 말겠지만. 100%요? 왜? 100%? 좀 섞였어요. 섞어서? 고기잖아. 섞어서 이걸 염소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손님들은 섞어도 안 되는 거 그게 맞아요. 그게 손님들 속여서 구매하시는 거 맞잖아요. 이거 한 장이에요? 근데 양 플랫밖에 없는데. 염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염소도 분명 거래한 기록은 있었는데요. 가지고 있는 최근 명세서를 모두 살펴보니 3월에는 양 플랩 500kg을 구입했고 2월 말에도 같은 양의 양 플랩을 구입했습니다. 2월 초에는 310kg의 염소 고기를 구입했지만 최근 2달간 1톤을 받았던 양 플랩에 비해서는 적은 양입니다. 고기를 보관하는 냉동 창고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염소도 수입해요? 염소 수입. 창고 안에는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재료들이 포대자루와 상자에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상자에 붙어있는 표기를 자세히 살펴보니 모두 호주산 양고기입니다. 그 안에 전부 쪽지가 있을 거예요.
포대자루에 들어있는 것은 호주산 염소였는데요. 자루 안에 내용물들을 꺼내어 봤습니다. 한 마리 단위로 거래되는 염소는 등과 배 부위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상자 안에 들어있는 양고기도 확인해 봤습니다. 사장님, 이게 지금 양이라는 거죠?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절단된 양 플랫, 양의 배갈비 부위입니다. 이거 한 달치입니까 이게? 한 달치요? 염소 메뉴에 양고기를 얼마나 사용한 걸까요? 매출 내역서를 확인해 본 결과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판매된 항목에는 모두 염소 메뉴뿐이었습니다. 메뉴판에 있던 양갈비찜에 대한 주문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대부분의 양고기들이 염소로 팔려나간 상황. 왜 섞어 쓰신 거예요? 그냥 맛 때문에 그래. 맛이 고소한 해가지고 너무 질기고. 사장님 주장은 질기기 때문에 섞었다 이 얘기인데 실질적으로 판매된 건 다 염소로 판매된 건 맞잖아요. 그죠? 정말 맛을 위해서였다면 제대로 된 안내와 표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연락이 되지 않던 식당을 포함한 4곳 모두 염소 대신 양고기를 사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일부는 거의 완전히 양을 염소로 소개파 100% 그 허위 표시해서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일부는 50%씩 50%씩 이렇게 혼합해서 소개 판매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32조 1항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단속된 식당들은 하나같이 맛을 위해 양고기를 사용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양고기도 훌륭한 식재료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양식으로 제값을 주고 먹었다 생각했던 염소고기가 알고 보니 저렴한 양고기였다면 소비자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염소고기의 가격이 오르며 많은 식당들이 아마 같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가격을 올려야 할지, 중량을 줄여야 할지, 아니면 가격이 내릴 때까지 버텨야 할지. 하지만 끝까지 양고기로 속여 파는 선택만큼은 하지 않았던 식당들은 당장의 이윤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정직함이 어리석어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그 정직함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저희 먹거리 엑스파일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형형색색 봄꽃으로 물드는 4월. 가족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길가를 수놓은 건 꽃들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길거리 음식들 또한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핫도그와 떡볶이, 어묵, 그리고 닭꼬치나 핫바, 만두, 김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길거리 음식들. 야,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오늘 여러 번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찐빵입니다. 예전에는 겨울철 메뉴로 손꼽히던 이 찐빵은 이제는 유원지뿐 아니라 국도변의 길가나 휴게소에서도 언제든 맛볼 수 있는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찐빵의 속사정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난 4개월간 이 찐빵을 취재했습니다. 취재 결과 찐빵 속에 들어가는 팥의 종류는 다양했는데요. 마침 제 앞에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찐빵이 놓여 있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먼저 첫 번째 찐빵입니다. 찐빵의 속살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알갱이가 포슬포슬한 것이 마치 입자가 그대로 살아있는 모습 보이시죠? 팥향이 확 올라옵니다. 그럼 두 번째 찐빵 속살은 과연 어떨까요? 역시 갈라보겠습니다. 자, 보이십니까? 이 찐빵 속도 비슷한데요. 대신 팥 알갱이에서 좀 더 윤기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찐빵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보십니까? 크림처럼 부드러워 보이는 것이 앞에서 본 것과 달리 팥 알갱이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흥미롭군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 이 찐빵들. 하지만 사실 여러분께서 확인하셨듯이 새 찐빵 속은 각각 다른 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찐빵에 사용된 각각의 팥들을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이 찐빵은 국내산 팥으로, 그리고 두 번째 찐빵은 중국산 팥으로, 마지막 찐빵은 중국산 팥과 전분을 섞어 만든 가공 앙금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새 팥의 가격도 3,000원에서 13,000원까지 이렇게 천차만별입니다. 무려 3배에서 4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중에 어떤 팥을 사용하든지 찐빵의 가격은 모두 비슷했다는 겁니다. 놀라우시죠? 자, 그렇다면 말입니다. 같은 값이라면 조금 더 좋은 재료로 만든 건강한 찐빵을 먹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 착한 찐빵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오래전 중국에서 만두를 맛본 일본의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는 만두에 고기 대신 팥을 넣으면 어떨까 생각했죠. 바로 그 음식이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에 전해졌는데요. 선조들은 이 빵을 보고 쪄서 만든 빵이다 해서 찐빵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겨울철에만 먹던 음식. 하지만 지금은 언제든 전국 각지에서 추억의 맛을 전하고 있는 찐빵.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국민 대표 간식으로 자리 잡으며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먹었던 추억의 간식? 군것질 할 때 이렇게 한 번씩 생각날 때는 제가 사다 놓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아주 맛있어요. 우리 고유의 오랜 먹거리. 오늘은 그 착한 찐빵을 찾아보려 합니다.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고 첨가물 없이 직접 손으로 빚어낸 착한 찐빵. 총 11곳의 검증 끝에 전남 한평의 한 가게가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처음 이곳을 알게 된 것은 SNS에 올린 소비자들의 소개 덕분이었는데요. 외딴 곳에 자리 잡아 여간에선 찾기 어려운 찐빵 가게. 산속 깊은 곳에 고즈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꽃찐빵. 어떻게 찐빵에 꽃을 넣으시나? 가게 앞에 적힌 꽃찐빵이라는 문구가 인상적입니다. 나지막한 산 밑에 그 위에 있으니까 확 트여 있는 게 공기도 너무 좋고 여기서 어떤 바람을 만들지 너무 좋네요. 기대감을 품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많네요. 검증단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한쪽 벽면을 가득 메운 유리병들. 수십 개의 유리병 속에는 다양한 종류의 말린 꽃잎들이 들어있었는데요. 이곳의 모든 꽃은 차를 우려내는 재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꽃은 채취하세요? 계절에 따라서 꽃 필 때마다 채취했다가 우리 농장에서 하고 산에 가서 따고. 그 사오시는 게 아니고 다 직접. 이곳의 찐빵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저희 뭐 주문해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격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해요? 찐빵을 좀 먹을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이곳에선 판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꽃차나 찐빵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가게를 둘러보는 사이 주문한 찐빵이 나왔습니다. 짙은 초록색의 찐빵부터 흰색과 노란색까지 빵의 다양한 색감이 먼저 검증단의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거는 쑥이고요. 네네. 국화, 동백, 국화
단호박 꽃잎 들어갔죠. 근데 꽃잎 이거는 단호박. 다양한 색감의 비결은 쑥과 꽃잎 그리고 단호박 모두 우리 농산물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아 보이는 찐빵. 과연 속은 어떨까요? 팥 냄새가 훨씬 풍기네요. 무엇보다 검증단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팥 알갱이의 형태가 그대로 살아있다는 점이었는데요. 색깔이 일반 시중의 앙금보다는 투박해요. 좀 촌스럽고 광택이 적고 또 찰기도 이렇게 나지 않고 부석부석한 것이 직접 찐빵 안에 앙금을 제작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찐빵의 맛은 어떨까? 너무 구수하고 맛있어요. 삶은 정도도 잘못 삶으면은 약간 거친 느낌이 있을 텐데 하나하나 이렇게 으깨 보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삶아지죠. 수심이 좀 쫄깃하고 기공이 일정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거칠게 나왔네요. 그 밀밭에서 은은한 그쵸? 맛이 나오는 거. 꽃잎이 통째로 들어간 이 찐빵 또한 검증단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여기 이제 그 국화 꽃잎이 실제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섬유질감도 중간중간 느껴지고 씹는데 계속 향이 넓게 쫙 번지는 그런 느낌하고 전체적인 향기가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그런 찐빵이라서 굉장히 놀라워요. 찐빵 맛에 심취한 사이 꽃차도 나왔습니다. 무슨 차예요? 이거는 코카하고 저기 아파하고 브랜드가 차예요. 국화차의 국화찐빵이라. 손님이 찐빵을 찾아 방문하면 이렇게 철맞아 피어난 꽃잎으로 차를 우려내 제공하고 있다는데요. 은은한 꽃향기가 매력적입니다. 향기 있는 차를 함께하는 찐빵. 이건 참 아이디어적으로도 좋고 조금 더 먹고 싶은데 아까워서. 꽃향기가 더해져 더욱 특별하게 다가온 찐빵. 검증단의 입가엔 미소가 번지는데요. 가게를 나가는 길, 검증단의 눈길을 사로잡은 또 하나. 저도 딱 이만한 거거든요. 다들 느끼는 게 똑같아요. 이곳을 다녀간 손님들이 적어놓은 메모들. 한결같이 칭찬과 감사의 글들입니다. 우리밀을 사용하고 또 우리밭을 넣고 그 안에 다른 곳에 볼 수 없는 꽃차를 넣었다는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제과점에서 빵 하나 사도 뭐 한 1,500원, 2,000원 이 정도인데 이렇게 국산 재료들을 고집을 하고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이런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이곳 찐빵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먹거리 스파이팅에서 나왔는데요. 그러세요? 어떤 일이세요? 프로그램 촬영임을 밝히고 공개 검증 요청을 드렸는데요. 저희 혹시 사장님이 찐빵을 어떻게 만드시는지 좀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보셔도 괜찮으죠. 그냥 나는 우리 농산물로만 다 만들고 있으니까. 괜찮으세요? 네. 그런 취지라면 괜찮아요. 자연을 닮은 찐빵을 만드는 착한 찐빵 후보 성점숙 사장입니다. 도시보다 일찍 찾아오는 산속의 밤. 성점숙 씨가 분주해지는 시간입니다. 위생복에 모자까지 꼼꼼히 갖춰 입은 그녀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앙금을 만드는 일인데요. 앙금에 사용하는 팥은 모양새가 다소 거칠고 투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무농약이에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벌레 먹은 것도 있고 돌도 있고 팥대도 있고 막 그래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아이고 저거 지저분하다 근데 진짜 이거는 건강한 먹거리예요. 성점숙 씨는 건강한 찐빵을 만들기 위해 직접 팥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땅을 일구고 씨앗을 심고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그녀의 땀이 배어 있습니다.
재료의 신선도도 중요하지만 좋은 앙금을 만들기 위해선 또 한 번의 수고가 더해져야 하는데요. 깨끗한 물에 팥을 씻어내며 물을 버리고 또다시 같은 과정을 반복하기 여러 번. 지난 10여 년간 거르지 않고 그녀가 해온 작업입니다. 이거 마무리해야지 맛있어요. 기분 안 좋게 안 좋아서 하면은 차 만들 때도 그러고 빵 만들 때도 그러고 더 안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씻어낸 팥은 압력솥에 넣어 30여 분간 초벌로 삶아주는데요. 팥이 구수하게 삶아지는 동안 성점숙 씨가 해야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찐빵 반죽에 넣을 쑥과 단호박을 미리 해동하는 일인데요. 쑥도 이제 봄에 좀 지나면 좀 크잖아요. 그럼 벼다가 뜯어서 그냥 물에 삶아가지고 냉동시켜놔요. 그래가지고 이제 쓸 만큼 쓰고, 단호박 같은 경우는 많으면 막 식혜도 해먹고 떡할 때도 넣고 그래요. 단호박 또한 유기농으로 직접 농사지은 것만을 사용하는 것이 성점숙 사장이 고집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한 차례 초벌로 삶아낸 팥은 물을 모두 버린 후 다시 한번 삶아주는데요. 이 과정을 반복하는 건 팥 본연의 맛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일단 한번 끓여서 버리고 다시 이제 삶아가지고 하면은 안 떫고 담백하고. 모르겠어요. 내가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있는가도. 그녀가 고수하고 있는 옛날 방식.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덕에 팥은 더욱 구수해집니다. 팥을 잘게 부술 때도 신중합니다. 팥알이 적당히 씹히는 식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간을 맞추고 설탕은 최소한만 넣어 단맛을 냅니다. 여기에 시간은 앙금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재료 중 하나. 약 1시간가량 쉼 없이 팥을 저어내야 비로소 찐빵에 넣을 팥 앙금이 완성됩니다. 그 맛은 어떨까요?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고. 팥죽이요, 팥죽 그냥. 대체적으로 안 달아서 좋다고, 뭐 담백해서 좋다고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간혹가다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맛보다는 건강함을 우선하는 팥 앙금. 정성스레 만들어진 앙금은 하룻밤 동안 식혀주는데요. 결결이 부서진 햇살이 비춰지는 아침. 그녀가 바구니를 들고 나섭니다. 딸라고 하면 딸 게 없어요. 빨갛게 얼굴을 내민 동백꽃이 탐스럽게 열린 이곳에서 꽃 채취 작업이 시작됩니다. 꽃차 이제 벽으로 갔는데 동백꽃은 생으로도 먹는데요. 집에 와갖고 얘 따다가 내가 이제 빵을 해갖고 수업하는데 갖고 갔더니 너무 좋다고. 식용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후 찐빵에 넣기 시작한 꽃잎. 특허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봐봐요. 틀리죠? 색깔이 틀려요. 완전히 샛노랗잖아요. 핀지 오래된 애들은 따면은 안 맛있겠죠? 이렇듯 자연에서 얻은 꽃은 훌륭한 식재료로 사용되는데요. 철마다 핀 꽃을 따고 말리는 번거로운 작업. 이 일의 시작은 한 가지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 동백꽃을 따는데 밑에가 빨갛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저희들 한번 떨어져 버리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그냥 돼버리는데 나를 만나면 또 다시 한번 피어나고 또 우리 사람들한테 좋은 약성 전해주고. 마디마디 맺힌 꽃봉우리를 톡톡 따내는 성점숙 씨의 입가엔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되게 소녀 같으세요. 그래요? 지금은 얘들 보고 있으면 얘들이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고 너무 좋아요. 그녀에게 꽃이란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소중한 말벗이자 든든한 가족과도 같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재료의 신선도는 건조 과정에서 결정됩니다.
이렇게 꽃을 따면 몇 날 며칠을 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살펴줘야 한다는데요. 수확한 동백꽃은 하나하나 잎을 떼어 차곡차곡 열 맞춰 놓아줍니다. 아침에 따도 먼지가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균도 되고 뭐 3번, 4번, 5, 6번까지 99%라고 하지 않아 차.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번씩 쪄가지고 만들어요. 행동 하나, 습관 하나에 마음이 묻어난다는 믿음. 꽃잎 하나하나 그 어느 것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찐빵 반죽을 만들 차례. 반죽에 사용하는 밀가루 역시 우리 땅에서 나온 것만 고집합니다. 처음에 엄청 고민했어요. 우리 밀이 비싸니까. 우리 농촌을 지키려면 또 꼭 우리 농산물을 써야 되고. 그래서 저는 농사꾼이니까 농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밀가루 특유의 거친 식감을 보완하기 위해 직접 농사지은 쌀가루도 함께 넣어주는데요. 여기에 9번 찌고 말린 노란색의 국화 꽃잎이 더해집니다. 찐빵에 넣는 꽃의 종류는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는데요. 동백도 꾸준히 하는데 이제 구절초 넣었다, 아카시아 넣었다, 홍화도 넣었다, 뭐 장미도 넣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냥 꽃은 바꿔서 넣어요. 말린 꽃을 통째로 넣고 우유와 이스트를 넣어줍니다. 모든 재료는 잘 어우러져 단단히 뭉쳐질 수 있도록 반죽기의 힘을 빌립니다. 약 20여 분 후 잘 뭉쳐진 찐빵 반죽. 하나하나 살아있는 국화 꽃잎과 동백 꽃잎이 그대로 박힌 것이 인상적인데요. 이 시간이면 찾아오는 사람. 형님 오시오. 이웃에 사는 사촌 형님과 남편 고원석 씨인데요. 이렇게 세 사람이 찐빵 빚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을 거치며 수없이 찐빵 빚기를 반복해 만들어진 특별한 레시피.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앙금과 반죽의 황금 비율대로 손으로 조물조물 찐빵을 빚어냅니다. 그런데 성점숙 씨는 왜 찐빵을 빚기 시작했을까요? 지인분이 여기는 그 농토가 많은데 밭이 많은데니까 새참 유지를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대요. 그래서 옛날 우리 엄마가 만드신 그 찐빵 그 생각나서 그냥 그대로 지금은 하고 있어요. 추억 속에 자리한 찐빵의 맛. 그 맛을 내는 데는 어릴 적 먹던 단호박과 쑥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일일이 산과 들을 돌아다니며 채취하는 정성 없이는 구할 수 없는 천연 재료. 덕분에 점숙 씨의 찐빵은 특별한 색을 담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색을 내지 않아도 재료 그대로를 닮은 은은한 색깔을 뽐냅니다. 저는 그 식용 색소가 있다는 것도 최근에서 알았어요. 엄청 내가 어두워요. 그런 건 신경을 안 쓰니까 그냥 자연 있는 대로 그대로 내 몸도 있는 대로 살잖아요. 근데 먹는 음식도 저는 옛날 방식 그대로 조금 고지식이에요, 내가. 자연 그대로를 담고 싶다. 처음 찐빵을 빚던 그날의 다짐을 잊지 않기 위해 편한 길은 걷지 않으려 합니다. 먹는 것만큼은 건강히 만들고 싶다는 진심이 그녀의 손끝에서 찐빵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빚어낸 찐빵은 발효실에서 한숨 쉴 수 있도록 해주는데요. 그래야 더욱 부드럽고 쫀득한 찐빵의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약 1시간 30여 분 정도 발효시켜야 적당한 식감을 낼 수 있습니다. 찐빵이 발효되는 사이 아침 내내 고생한 남편과 형님을 위해 성점숙 씨가 점심 준비에 나섰습니다. 팥죽인데 밀가루 밀어가지고 팥 칼국수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꽃이 많이 있어서 여기다도 꽃을 넣어서 영양 듬뿍 해서 먹어요. 꽃이 든 찐빵 반죽을 썰어 팥 앙금을 푸른 물에 넣어 한 소끔 끓여내면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내가 옛날에 팥죽 장사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예요. 팥을 걸러가지고 다시 한번 팍팍 끓여가지고 그걸로 팥죽을 끓이면 훨씬 맛있더라고요. 찐빵 가게를 운영하기 전 팥죽 장사를 하던 시절 즐겨 먹던 그 맛을 잊지 못해 종종 이렇게 팥 칼국수를 끓여 먹는다는 성점숙 씨. 몇 가지 안 되는 찬이지만 소중한 추억으로 남은 맛을 가족과 함께 나누며 더없이 든든하고 꿀맛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는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시간. 차 한 잔 하십시다. 네, 합시다. 한창 수확 중이라는 펜지꽃은 봄을 닮은 향과 색을 내기 때문에 요즘 즐겨 먹는 꽃차 중 하나라는데요. 원래는 우리가 일하고 나서 국화에다 박하 브랜딩해서 많이 먹어요. 피곤할 때 가장 좋으니까. 근데 색도 예쁘니까 우리 형님한테 자랑도 하고 싶어. 우리 형님은 지금 펜지꽃차를 안 드셔봤거든. 그래서 물에 물감을 풀어넣은 듯 꽃잎은 은은하게 색을 뿜어냅니다. 향과 색이 적당히 우러나온 펜지꽃차는 옅은 초록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 매방차요 이게. 보라색이로 초록되나? 원래 보라색, 청보라색 펜지가 이런 색깔이 나와요. 다리가 아프디 확 풀려버렸네. 농담도 잘하시네. 금방 다리가 어떻게 확 풀려버렸을까. 농담 같은 말이지만 차 한 잔의 여유에 묵은 피로가 풀립니다. 한 끼도 좋구만. 생건 좋잖아. 이제 찐빵이 찜기에 들어갈 시간. 이렇게 발효 과정을 거친 찐빵은 더욱 찰진 식감을 내는데요. 알록달록한 찐빵을 한 판 한 판 조심스레 찜기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약 17분간 100도를 넘지 않는 온도에서 쪄주는데요. 시간과 온도를 정확히 맞춰야 찐빵의 모양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속 깊은 곳까지 열을 전달하여 재료 본연의 맛과 색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방금 막 쪄낸 찐빵소, 팥 앙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투박한 빛깔이지만 고운 앙금 사이로 알알이 박혀있는 팥 알갱이가 먹음직한데요. 되게 쫄깃쫄깃해요. 콧이 약간씩 씹혀요. 국화 향도 날 거예요. 진짜 맛있어요. 당도를 조금 낮췄더니 의외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깔끔하고 그런다고. 앞으로는 설탕 대신 스테비아라는 그 애를 이제 아마 활용하게 될 거예요. 계속 지금 스테비아 농사 지으면서 그걸로 활용하려고 연구하고 있어요. 당뇨병 환자가 설탕 대신 먹는다는 스테비아는 설탕보다 200배 높은 단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테비아를 설탕 대신 찐빵에 넣기 위해 작년부턴 직접 재배도 하고 있다는데요. 인위적인 단맛은 줄이고 적당한 단맛을 품은 건강한 찐빵을 만들고 싶은 것이 그녀의 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내년에는 더 좋은 찐빵이 탄생되겠죠. 늦은 오후까지 성점숙 씨의 일과는 끝날 줄 모릅니다. 택배로 보내드리고 또 거의 SNS 그렇게 해서 판매하고 블로그 보고도 들어오시고. 산골에 위치하다 보니 판매는 거의 택배로 이루어진다는데요. 늘 그렇듯 고요함이 계속되는 농촌 마을. 그런데 오늘 이곳에 사람들이 한가득 찾아들었습니다. 인근 학교 선생님들이 이곳 찐빵을 체험하기 위해 찾아온 건데요. 단체로 가게를 찾은 사람들 덕에 성점숙 씨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사람들은 찐빵을 찌는 동안 먼저 꽃으로 만든 차부터 음미해 보는데요. 이제 주인공 찐빵을 맛볼 시간입니다.
빵에 쏙쏙 박힌 꽃잎이 돋보이는 국화찐빵. 과연 선생님들은 이곳의 찐빵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럼 다행입니다. 사실 보통 우리가 사 먹으면 엄청 달고 느끼하거든요. 근데 좀 담백하고 많이 달지 않고 영양가가 느껴지는 그런 팥 같은 느낌이 들어요. 감칠맛 나고 맛있어요.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2개, 3개 정도 먹어도 될 정도로 곱기 삼아서. 우리 땅에서 자란 식재료에 대한 고집,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열정. 성점숙 씨에게 찐빵이란 정직함을 잃지 않는 힘이자 마음을 담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더욱 감사한 착한 먹거리. 우리는 이곳을 제76호 별 5개의 착한 식당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찐빵이 바로 제76호 착한 식당 명패 주인공 성점숙 사장님의 착한 찐빵입니다. 야, 어떻습니까? 색부터가 은은하니 참 곱죠. 원래는 직접 가서 만나 뵙고 제가 찐빵 맛도 좀 보고 싶었는데 사장님께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명패는 저희가 따로 전달해드리기로 했고요. 별 5개의 착한 찐빵, 그 맛은 어떨까요? 잘 먹겠습니다. 이야, 보면요. 이 찐빵 표면에 동백 꽃잎이 이렇게 두 눈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찐빵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찐빵을 먹은 건지 꽃을 먹고 있는 건지. 먼저 꽃잎을 씹는 식감이 독특하고요. 찐빵이 참으로 향기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국내산 팥은 알갱이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그런지요. 아주 팥의 이 찰진 맛이 참으로 인상적이고 참 매력적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찐빵이 가장 돋보이는 이유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직접 농사를 지어 팥을 쓰고 꽃을 따고 말려서 빵을 완성하려 한 사장님의 정성과 신념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냥 찐빵 하나지만 이 찐빵을 먹게 될 사람들을 위해 마음을 다해 만드셨기에 더욱더 감사한 좋은 먹거리. 그 착함에 응원을 보내며 오늘 먹거리 엑스파일을 마칠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